안녕하십니까, 탱탱구리 채널입니다. 2021년 9월 2일 조간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SBS 비즈 보도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으론 대륙의 실수 샤오미 전기차 진출 100억 달러 투자 계획이란 소식입니다.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 샤오미가 전기차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가성비가 좋아 붙은 대륙의 실수라는 별명이 향후 전기차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되는데요. 어제 CNBC를 포함한 외신에 따르면 샤오미는 자회사 샤오미 EV 법인 등록 절차를 마쳤는데요. 설립 자본금은 우리 돈 약 1조 8천억 원이고 직원은 300명입니다. 샤오미 창업자이자 CEO인 레이진 회장이 사업을 이끕니다. 앞서 레이 회장은 지난 3월 전기차 사업에 진출하겠다고 선언하며 향후 10년간 100억 달러, 우리 돈 11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전기차는 자신이 쌓은 모든 명예를 건 마지막 프로젝트라며 전기차 사업을 직접 이끌겠다고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고용기금 소진 위기에 결국 내년부터 고용보험료 평균 2,880원 인상이란 소식입니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료율을 1.8%로 지금보다 0.2%포인트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 평균 월급 288만원을 기준으로 보면 월 2,880원, 연간 35,000원 정도가 보험료로 더 나가게 됩니다. 다음은 오펙 플러스 하루 40만 배럴 증산 규모 유지, 내년 수요 전망은 상향이란 소식입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과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가 감산 완화 규모를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추가 증산 요청을 일단 받아들이지 않은 건데요. 내년 원유 수요 전망은 올려잡으면서 여지는 남겼습니다. 오펙 플러스는 지난달부터 하루 40만 배럴씩 더 생산하고 있는데요. 밤사이 열린 석유장관 회의에서 10월 생산 규모도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의는 1시간 만에 일사천리로 끝났다고 합니다. 다음은 남해안 유역 매각 진흙탕 싸움 시작, 법정 공방 장기화 불가피란 소식입니다. 남해안 유역 매각은 사실상 무산됐지만 진흙탕 싸움이 남아있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법정 공방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성결 조건의 존재 여부에 대한 논란입니다. 홍원식 회장은 계약 체결 이전부터 쌍방 합의가 됐던 내용이 있는데 한앤컴퍼니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들은 인정할 수 없다며 돌연 태도를 바꿨다고 주장합니다. 한앤컴퍼니 측은 계약 체결 전 합의된 사항은 전부 계약서에 반영돼 있고 한앤코는 한 번도 입장을 바꾼 적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계약서 밖에 합의 내용은 없는데 홍 회장 측이 돌연 오너 일가를 위한 새 조건을 들고 왔다, 이런 주장입니다. 다음은 중국 차이신 제조업 PMI 50으로 하회, 동남아 7개국도 란 소식입니다. 아시아의 8월 제조업 지표가 부진했습니다. 중국의 8월 차이신 제조업 PMI가 작년 4월 이후 처음으로 50을 하회했고 동남아 주요 7개국의 마켓 제조업 PMI도 3개월째 하락세인데요. 코로나19에 따른 제한 조치,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반도체 등 세계적으로 의존도가 높은 제품 공급을 어렵게 하고 물가 상승 압력 요인으로도 작용합니다. 또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만큼 경기 회복도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기준금리 오르자 은행의 수조원 뭉칫돈, 머니무브 시작됐나란 소식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달 기준금리를 전격 인상하면서 금리 인상의 나비 효과가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금과 적금, 금리가 오르자 최근 일주일 사이에 시중은행에 수조 원의 뭉칫돈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출 시장에서도 변화가 감지됩니다.
대출금리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전에 서둘러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기존에 받았던 대출의 처리 방식을 놓고 고민에 빠진 분위기도 역력합니다. 시중 자금의 이른바 머니무브가 본격화되는 양상입니다. 다음은 서학개미 모산나, 대형기술주 ETF까지 기술주 쓸어담는 서학개미란 소식입니다. 10위는 글로벌 X 차이나 전기차 ETF, 9위 애플, 8위 스파이, 7위 QQQ, 6위 쿠팡, 5위 TQQQ, 4위 마이크로소프트, 3위 엔비디아, 2위 아마존, 1위 알파벳 순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국 아마존 약 55,000명 신규 채용한다. 인력 20% 증감이란 내용입니다. 제프 베이조스에 이어 아마존을 새롭게 이끌고 있는 앤디 제시 CEO가 초대형 인력 채용을 예고했습니다. 제시 CEO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향후 몇 개월간 약 55,000명에 달하는 인력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28만 명에 달하는 아마존의 기술 인력이 20%가량 증가한다는 얘긴데요. 이번 채용 계획은 경쟁사인 구글의 전체 직원 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초대형 규모라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 후퇴 조짐없어 위험자산 투자 지속이라는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나스닥 지수는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증시가 8월까지 크게 오른 만큼 9월에는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노던 트러스트의 회장은 약간의 조정이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피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하는데요. 보통 조정은 경기 후퇴를 수반하는데 현재 경제 상황을 봤을 때 경기 후퇴가 일어날 조짐은 안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뉴욕 증시 9월 첫날 혼조세 나스닥 사상 최고란 소식입니다. S&P 500 지수가 지난 8월까지 7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면 9월 첫 시작은 나스닥 지수가 주도했습니다. 0.33% 올랐는데요. 그 뒤로 S&P 500이 강보합권에서 마감했고 다우지수는 소폭 하락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9월 시작이 나쁘진 않지만 전통적으로 9월은 약세장입니다. 작년 10월 이후로 증시에 조정도 없었던 만큼 델타 변이 확산 우려가 남아있고 FOMC 정례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9월을 조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다음은 남들 인상 고심할 때 신용융자 금리 낮춘 메리츠 증권 왜? 라는 소식입니다. 메리츠 증권이 투자자에게 주식 매수 자금을 빌려주는 신용거래융자의 금리를 낮췄습니다. 다른 증권사들이 기준금리 인상을 빌미로 신용융자 금리 인상을 고민 중인 것과는 상반된 행보인데요. 메리츠 증권은 2일부터 신용거래융자 금리를 0.08%포인트 낮췄습니다. 일주일 이하의 단기거래부터 90일이 넘는 장기거래까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메리츠 증권 측은 증권사의 자금 조달이 안정화되면서 금리를 낮출 수 있다며 고객의 손실 방지와 편의성을 도모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대란 피했다. 보건의료노조 파업 철회란 소식입니다. 총파업을 앞두고 있던 보건의료노조와 정부의 막판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우려했던 의료대란은 가까스로 피하게 됐는데요. 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는 오늘 2일 새벽 2시까지 약 11시간에 걸쳐 제13차 노정실무교섭회의를 열었습니다. 당초 예고된 협상 결과 발표 시간은 전날 밤 9시였지만 양측의 팽팽한 신경전으로 두 차례나 연기됐는데요. 파업 5시간을 앞두고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코로나19 4차 유행 속 의료 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상 조간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